거의 무슨 USB 같은 거 없죠. 카드 결제하기 위한 그런 것들. 카드 결제하기 USB라는 건 뭐예요? 그 BC 카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거 ISP 그걸 깔아야 돼요. BC 카드. USB는 혹시 회사 거인가요? 네. 뭐 비번은 어떻게 되죠? USB 비번 없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비번이 없다고요? 아니 USB 그 뭐냐 인증서 BC 카드 그 결제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해요. 그거는 네. 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내가 알기로는 인증서는 새로 까셔야 될 텐데. 네. 쓰던 거는 USB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다르면 다른 거잖아요. 그쵸. 인증서 종류가 다를 텐데. 저 인증서 혹시 모르죠. 지금 pen 연락이 안 돼서 그 결제하려고 하는데 BC 카드는 좀 그렇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인증서가 필요하시면은 대표님 자리에서 까셔야 될 것 같은데.
736 3 158 699.
야구는 이 단판 승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가면 와일드카드 게임이 있긴 합니다만 시리즈를 놓고 봤을 때 이 첫 경기에서 불펜투수를 최대한 아끼면서 이렇게 승부를 이어가 나가는 것까지 계획을 한다 그러면 오늘 경기 남은 송승기 선수의 승부도 이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경기가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상황의 팬들이 어느 쪽이 더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녕하세요. 8시여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 오늘 유감스럽게 참가자가 없어서, 어, 수업은, 어, 짧게, 짧고 굵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나는 지금 프리랜서나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사업자가 돼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어, 광고 중개사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걸 한번 볼게요. 어, 그 이렇게 돈 버는 것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부분은 꼭 있습니다. 뭐냐면 어, 그, 블로그 광고 된 게 아니라 광고 광고 중개사입니다. 항목이 광고 중개사인데요. 광고 중개사라든지 대행이라든지 실행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잘 보세요. 이- 여러분, 진짜 평범했던 제가 퇴사 후에 PPT로 월 2천만 원까지 달성했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PPT로 요즘에 AI가 좀 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만드는 대로 똑같이 만들어. Step into Wix Studio, the new web creation 그래서 platform built for agencies.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Where 위해서는 creative 내가 freedom 남들보다 뛰어나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한 50% 정도 여기에서 이 주소만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요 자동으로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 발행이 돼요. 보세요. 와. 아니 진짜 딸깍 했는데 이런 블로그가 나온다는 게. 맞아요. 평균 4, 5, 60대들도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아이템이 이 마케팅 중개사예요. AI 쇼츠나 막 유튜브나 이런 부업에 너무 집중해 있으신데 사실 그것들은 좀 개인 능력이 좀 필요해서 성공률이 저는 한 10%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부업으로는 제일 쉽습니다. 성공률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운영하면서 마케팅 중개사라는 부업을 하고 있고 부업으로 한 달에 한 1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김혜준 대표라고 합니다. 부업으로 1억 매출이요? 네네네. 마진율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한 50%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혹시? 네, 매출 한번 보여드릴게요. 4월달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은 한 1억 5천 정도 했고요. 이번 달에는 1억 정도 했네요. 5월달에는 1억 정도 매출. 네, 1억 정도 했습니다. 와, 그럼 1억 5천 매출 하신 달은 순수익으로 거의 뭐 한 5천만 원 버신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 마케팅 중개사라는 일이 이렇게 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잘하는 편이고요. 보통은 마케팅 중개사를 배우면 초보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못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적응하시면은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만 일하고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40대, 50대든 누구나 벌 수 있습니다. 2시간, 3시간만 일해서 2, 300 정도? 맞아요. 그럼 진짜 완전 부업
개념으로 다가가면 좋겠네요. 그쵸. 사실 이게 너무 쉬워요. 이 마케팅 중개사라는 일이 뭐냐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업하거나 작은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제 광고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분들한테 그냥 리뷰를 판매하거나 블로그 작성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마케팅 중개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 블로그 글 써주고 쿠팡 리뷰 대신 달아주고. 맞아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좋은 리뷰가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리뷰를 다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네네. 근데 이 쿠팡 리뷰 달아주는 거라든지 블로그 글 써주는 거 이런 게 좀 힘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힘 들인 거에 비해서 돈이 좀 되는 건가요? 힘이 하나도 안 들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부업으로는 제일 쉽습니다. 40대, 50대, 60대 분들도 그냥 클릭 몇 번만 그것만 배우시면 되고요. 요즘에 뭐 AI 쇼츠나 뭐 여러 가지 부업 아이템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은 좀 개인 능력이 좀 필요해서 성공률이 사실 저는 한 10%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마케팅 중개사는 다 해요. 성공률이 90% 이상 확신하시나요? 네, 저는 성공률 90%를 확신하는 걸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다고 하셨는데 왜 쉽다고 확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AI가 좀 미쳐가지고 딸깍 이렇게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다 블로그도 만들어주고 리뷰 소재도 다 만들어줘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마케팅 중개사라는 게 어떤 구조로 어떤 순서로 돈이 되는가 이게 좀 궁금해요. 요즘에 크몽 대부분 많이 아시죠? 크몽에다가 블로그 리뷰라고 검색하면은 블로그 리뷰를 판매하는 이런 마케팅 중개사들이 많아요. 이런 자영업자들이 거기서 한 건당 5,000원 또는 10,000원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구매를 누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AI로 블로그 리뷰를 작성을 하고요.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블로그 글이 자동으로 등록돼요? 네, 자동으로 등록된 거 그냥 목록만 정리해서 광고주한테 그냥 주면 끝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블로그 글이 자동으로 올라가려면 블로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도 돼요. AI로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서 그래서 블로그를 작성할 줄 몰라도 되고요. 블로그라고 하면은 보통 사진 찍고 본인이 글 쓰고 시간이 엄청 들어가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AI가 사진까지도 다 알아서 해줘요. 사진까지요? 네. 사진을 뭐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알아서 해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요식업으로 예시를 드리면 요식업 선택하고요. 이제 대표 키워드 그 다음에 이 업체에 이 주소만 복사해서 여기에 넣고 조회를 누르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오늘 하루에 몇 개를 발행할지를 선택을 해요. 10개를 발행한다. 그럼 오늘 하루 동안 10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들어갈 키워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주고요. 이제 금지어 이거는 상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원래는 블로그는 찍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블로그 리뷰 여기에서 이 주소만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요 사진 없이 자동으로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 발행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그럼 돈 받고 이거 딸깍 해주면 돈 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보세요. 와, 아니 진짜 사진까지 해가지고 이게 네, 다 뭐 한 게 없잖아요. 아니 진짜 딸깍 했는데 이런 블로그가 나온다는 네, 게 맞아요. 근데 보시면 크몽에 블로그 리뷰라고 검색하면 요게 10,000원, 5,000원, 30,000원 이런 식으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영업이든 온라인 비즈니스든 뭐 쇼핑몰을 하시던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끔 만들려면 좋은 리뷰가 달려야 돼서 다들 여기서 구매를 하세요. 요게 그냥 일부입니다. 정말 20가지 이상 되는 아이템 중에 일부예요. 20가지 중에 지금 한 가지 설명해 주신 거네요? 한 가지 설명해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더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대회비라서. 그럼 이런 프로그램 하나 그냥 알았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진짜 돈 복사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AI 쇼츠나 뭐 유튜브나 이런 부업에 너무 집중해 있으신데 사실 확률이 너무 낮고요. 지금 이런 정보를 모르시니까 사람들이 아시는 분들만 돈 버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너만 꿀 빨면 되지 왜 알려주냐. 사실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이런 정보를 교육을 해주고 그 교육생들은 저한테 배운 걸 통해서 수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랑 쉐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돈 벌고 저도 돈 벌고 한쪽만 돈 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같이 벌어야지. 방금 것 되게 신기하셨죠? 네. 근데 제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또 숨겨진 게 있는데 이게 엄청 재밌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대부분 토스를 하시잖아요. 토스에 혜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 진짜 돈을 받을 수 있는 미션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여기 일주일 방문 미션을 들어가면 여기 셀 바디 PT 왕십리점 장소 전화번호 찾고 포인트 받기가 있어요. 아, 이거 앱테크 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포인트를 받고 검색어 복사하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로 들어가지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 업체에 플레이스를 찾아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4186이죠. 이거를 여기에 적으면 5원이 5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 앱테크를 한 사람은 5원을 받지만 마케팅 중개사가 이 미션을 여기에 등록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헬스장한테 50원을 받고 5원은 실제 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45원은 저 같은 마케팅 중개사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전화번호를 그러면 뒤에 입력하라고 왜 하는 거예요? 왜 5원을 주는 자, 보면은 이런 미션을 통해서 이 헬스장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플레이스라는 거에 들어갔잖아요. 이 네이버 플레이스는 많은 방문자가 들어오면 상위 노출이 돼요. 아, 클릭을 많이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암동 맛집을 검색했을 때 거의 대부분 첫 페이지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 매출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가게들이 이걸 엄청 원해요. 근데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마케팅 중개사한테 무조건 걸쳐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중개사가 한 명당 50원이에요, 100원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사실. 근데 50원이면 되게 적어 보이잖아요. 하루에 500명, 1000명 넣어야 돼요. 50원에 1000명이면은 5만 원이죠. 네. 그거 한 달 넣으면 얼마예요? 거의 150만 원이죠. 근데 150만 원에서 10%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자기 수익으로 다 가져가요. 진짜 하는 거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앱테크를 하면서 이거 5원 1시간 해봤자 얼마 벌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템을 알면은 앱테크 하는 사람들한테 5원을 주고 저는 10배를 벌 수 있는 거예요. 와, 할머니, 이 차 어떻게 사셨어요? 콘텐츠 농부 무료 강의 들으면 돼. 너도 콘텐츠 농부 강의 들으러 같이 갈래? AI 콘텐츠로 수익 내는 법 다 알려준대. 빨리 타. 대표님, 근데 이런 게 수십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것도 일부입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수박 사는데 슈퍼마켓에서 수박을 처음부터 키워요? 아니잖아요. 농가에서 다 만들어준 거 떼다 파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떼다 판다. 개념만 알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진짜 뭐 10%도 안 됩니다. 근데 이 10%도 안 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최소 100만 원, 평균 4, 5, 60대들도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아이템이 이 마케팅 중개사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이 마케팅 중개사라는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정보를 얻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작은 커피숍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뭘 팔 수도 있잖아요. 이 마케팅 중개사 일을 알면은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배는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리뷰를 구매해서 빨리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더 생각이 트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럼요. 우리는 단순히 앱테크 그냥 5원 준다고 이렇게 누르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다 큰 그림이 있었구나. 그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무조건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되는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대표님 이제 저희 머니로드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케팅 중개사라는 일을 또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만족하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마케팅 중개사라는 일로 사실 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같은 경우도 550명 정도 되고요. 조금 더 이 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곧 진행하는 강의를 통해서 정보를 더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정보 검색하셔가지고 또 배우셔서 하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강의파리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다르기보다 이 아이템이 다른 부업 아이템이랑 너무 달라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확실하게 한 달에 100만 원은 누구나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제가 강의하는 거 오셔서 한번 듣고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돈 버는 거 많죠? 그러니까 작은 비용을 이렇게 누적시켜서 돈 버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마트 플레이스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부분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좋고요. 이 영상 말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분 영상인데, 보시면
네. 이분 중국인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들어드리려고. 오늘 요즘 뭐 하고 지내셨어요? 요즘에 뭐 프랜차이즈 일도 하고 마케팅 뭐 중개 일도 하고. 근데 원래 여기 안 계셨잖아요. 맞아요. 원래 삼성동에 있었는데 이사 왔어요. 아, 잘 되는 것도 잘 되는데 젊음의 거리에 가서 좀 트렌드를 좀 읽어볼까. 요즘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는 마케팅으로 경쟁을 엄청 많이 해요. 소비자들 지갑이 굳었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매출은 올려야 되니까 중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제가 좀. 중국인 분들을 이용하는 거네요. 맞아요. 중국인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인스타그램을 한다기보다는 샤오홍슈라는 그런 어플을 또 이용을 해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중국인들이잖아요. 그냥 중국판 인스타그램. 맞아요. 건가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북한을 여행을 가서 이렇게 브이로그식으로 중국인들이, 이거 진짜 북한입니다. 실제 북한을 다녀온 중국인들이 이렇게 중국에서 활용하는 앱에다가 올린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이 지금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중국인 분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여행을 오면은 보통 맛집이나 성형외과, 네. 뷰티, 피부과 네네.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모든 업종들이 다 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좀 정해져 있어요. 지역도 좀 정해져 있고 공항철도 중심지로 해가지고 네. 홍대, 강남, 뭐 연남동, 성수, 한국 성형외과에서 중국인을 섭외해서 와가지고 실제로 공짜로 시술을 받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끔 만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인들은 성형 여행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필러나 리프팅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고 중국인들이 성형 관광을 오는데 그걸 다 여기서 검색을 해서 와요. 돈이 어떻게 지금 벌고 계신지도 알려주면 좋을 것 여기서 이 글을 올렸어요. 가성비 저렴하게 샤오시 가보자 하면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실제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스레드에 글 하나 작성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제가 이제 글을 올려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잘 보이기까지에는 조금 이 알고리즘을 태워야 되지만 보통 이제 스레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글 하나만으로 광고주들을 섭외를 했고요. 이렇게 진행 업체예요. 엄청 많죠. 꽤 많은데. 네, 실제로 저희가 중국인들을 보냈어요. 이 햄버거 집에서 공짜로 식사권 줄 테니까 와서 식사하고 이렇게 샤오홍슈에다가 올려달라. 대표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 몰라요. 저 몰라요. 건당 얼마 정도를 책정받는 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 한 건당 광고 대행사에서 자영업자한테 받는 돈이요. 최소 못해도 4만 원. 그리고 평균 7만 원 정도 받아요. 최소 4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50명이면 200만 원. 이게 제 6월 달에 매출이거든요. 여기서 한 20% 정도 돼요. 샤오홍슈 매출이. 이제 막 시작해서 한 달 좀 됐나? 1,000만 원 정도?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중국인들을 섭외를 해요. 중개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똑같잖아요. 네,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이 플랫폼만 달라지지 이 일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을 병원이나 이 맛집이나 이런 데에다가 체험을 시키게끔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블로그 체험단들도 매장 가서 공짜로 밥 먹고 블로그 쓰고 끝나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밥 먹고 이거 블로그 체험단 쓴다고 해서 사실 큰 효과는 없거든요. 대표님도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너무 한계성이 있으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중국 분들을 그냥 데리고 그쵸. 여기 바로 건물 뒤에 제니 사진이 있어요. 큰 거. 네네. 거기에 여행객들이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어.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 검색해야 되잖아. 근데 중국인들이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하거든요. 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니 이 시장이 지금 현 상황. 눈으로 좀 보고 싶긴 한 것 같아요. 네, 가시면은 중국인들 진짜 많아요. 그냥 거리가 거의 대부분 중국인. 아직도 로켓 배송하면서 매달 몇십만 원씩 프로그램 비용 내고 계신가요? 상품 찾고, 견적서 만들고, 상세 페이지 제작하고, 발주 넣는 그 과정. 매달 돈 주고 하고 있다면 정말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아주 쉬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직접 만들었고, 단 3...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요 6개월 안에 이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막 이제 적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이걸로 괜찮게 좀 벌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줄 서 있는 거. 이게 무슨 일이 보이시죠? 제니님한테 감사드린다는 게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여기를 놀러 와서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뭐 사기도 할 거고 그럼 여기서 검색들을
다 할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그렇죠? 신기하죠? 네, 되게 신기한데 이거. 다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다 관광객들인 거. 지금 이제 이분들이 대표님의 잠재 고객이고 맞아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자영업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분들이잖아요. 봐봐요, 이거. 이거 보면 이제 여기에서 옷가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옷가게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카페였어 봐요. 여기 대박 터지겠죠. 강남에 와서 보톡스 한 대 맞고 성형외과에서 저기 사진 찍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수동의 디올 매장 이것보다 훨씬 사람 많아. 그럼 결국은 성수동에 가면 또 그 사람들 사진 찍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잖아요. 네네. 그걸로 인해서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중국어로 뭐 성수동 맛집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할 거예요. 네, 여기도 보면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보시면은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다 해놔요. 요즘에 여기는 이제 거리가 기본입니다. 점점 갈수록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게를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대표님 기존 사업들도 바쁘지 않아요? 이제는 프랜차이즈 쪽도 직원을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대행사도 이제 직원을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대표님을 봤을 때 돈의 흐름을 찾으면 바로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는 행동인 것 같아요. 행동이 없으면은 사실 결과물도 없으니까 사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액션해서 그거를 결과물 만들 때까지 계속 액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이렇게 돈을 벌지? 근데 정말 단순해요. 이거다 싶은 거는 끝까지 액션해서 돈 벌 때까지 하면 돼요. 안 될 걸 계속 물고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보는 눈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된다고 싶은 건 끝까지 갑니다. 근데 제가 좀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구조를 짜야 되는지. 사실 너무 쉬워요. 일단은 이렇게 중국인들을 저는 이렇게 모아놨어요. 100명 정도 모아놨고요. 병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우리한테 중국인을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국인들한테 성형외과 무료 시술 할 사람 이렇게 게시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뽑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보내줘요. 예를 들어 30명이 간다. 한 명당 4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를 보내주면 그냥 4만 원 받는 거네요. 네, 병원한테 4만 원을.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무료로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순수익이네요. 순수익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4 곱하기 30은 120만 원. 저는 사실 이 중국인들을 모으는데도 돈이 한 개도 안 나요. 그냥 할 사람 하면서 게시물 하나 올린 거예요. 이렇게 체험단 상품도 있지만 분명 유명한 사람을 우리 가게로 모셔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해서 우리의 정보를 그 유명한 사람의 게시물에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팔로워가 몇 명이야. 그래서 소속으로 왕홍을 지금 4명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한 명당 뭐 2만, 3만 요 정도 팔로워를 확보해 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가져가실 거죠? 이 차로 햄버거집 갔다가 푸토빌 갔다가 망원시장. 선아님, 우리 계정 그거 서현님 거 기존에 있었던 그거 언제쯤 지어질 것 같아요? 들어가는 그냥 들어가는 거 하고 그래. 대부분은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는 거예요? 외국 분들이? 외국을 놀러 갈 때도 뭐 인스타에서 검색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사용하는 게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 올리네요, 이게. 엄청 많아요. 진짜 이게 다 망원시장이에요. 지금 다 망원시장 관련된 그. 안녕하세요. 뭐 이야기는 하셨어요? 뭐 어떻게? 네.
그럼 대표님 여기를 지금 홍보해 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소속의 왕홍이 있어서 같이 컨텐츠 한번 같이 찍으려고. 근데 이렇게 인기 있는 왕홍은 한 번 이렇게 방문해서 게시물 올리는데 못해도 한 200만 원 받고. 그냥 식사만 하는데. 네, 성향이 조금 달라요. 중국 왕홍들은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국항 엄청 많죠. 지금 브이로그 느낌이네.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성형외과, 뷰티, 머리. 저희 아까 제니 사진 한 장만으로 사람들이 줄 서는 거. 제니는 너무 인기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플루언서들 느낌으로 만들어서 이 햄버거 집을 방문했다라는 걸로 중국 관광객들이 오게끔 만드는 거. 그 왕홍으로 또 하고 싶은 분들은 또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들이. 저희 회사랑 마인드 저희가 전하는 아이템들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맞으면 계약을 해서 저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서. 잘 찍으시는데요? 사실 이제 조회수가 나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본 거니까 당연히 그 중에 다는 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 1만 조회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5%라고만 하더라도 500명이잖아요. 그럼 그 500명 중에 50명만 또 와도 매출이 오르죠. 그 게시물 하나만으로. 인플루언서들 이런 릴스나 이런 컨텐츠 SNS는 무조건 올라가면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스타그램 먹플런서 이런 것들도 보통 200, 300, 400 이래요. 그 게시물 하나 터지면 조회수가 예를 들어 50만 나왔다라고 하면 한 달 정도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중국인 관광객도 마찬가지. 쌀 들어주세요. 이게 4개 해야지. 그래요? 4개가 이게. 이런 거 이제 보여줘야 돼요, 사장님한테.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의뢰가 온 거예요? 제가 교육한 수강생분이 계약한 업체예요. 저희가 서비스 차원상 왕홍이 와서 직접 컨셉 촬영하고. 밥 먹어도 돼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뭐가 부러워요? 저 나이가. 여러분들, 그 대표님이 한 얘기가 정석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 실행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공부고요. 두 번째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업표 보셨겠지만 광고주하고 실행사하고 공급해주는 사람하고 이걸 구축해야 돼요. 그게 말이 쉽지. 여러분들 중국 사람 100명 그 그룹핑해서 관리할 수 있냐 물어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첫 번째가 그런 업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를 많이 갖고 있고, 광고 대행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소스 부분에서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블로거들이라든지 왕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 또 일반 마케터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보지 않는 그 토스 앱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까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 사람에서 하시면은 월 한 2, 300은 그냥 벌겠어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식당이나 병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알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만드는 AI SNS 프로그램이 병원들이 되게 관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되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우리 IM프로 4기 장문희 대표님이 오셨고요. 몇 가지 질문 답하고,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굉장히 조금 적극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어, 이 기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끝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게 광고주 한 번 미팅 가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리 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고 교육을 하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순차적인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행사로 창업하실 분들은 하나부터
바닥부터 그러니까 뭐, 저희 표현은 그런데 바닥부터 기어야 돼요. 바닥부터 기지 않으면 지식이 흩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 장무희 대표님은 궁금하신 거 뭐, 그러면 이제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적성이 뭐가 제일, 내 적성. 저한테 맞는 법.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잘해. 그럼 내가 이런 지식산업센터 돌아다니면서 막 명함 돌리고 하는 걸 좋아해. 전화하는 걸 좋아해.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 그럼 영업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영업만 파면 돼요. 근데 나머지 뒷부분은 우리 회사가 해드리고 제가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고주만 있으면 같이 쉐어를 하면서 같이 커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장훈희 대표님이 지금 하시는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부분을 키워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분야가 너무 많잖아. 그렇죠. 분야가 많은데 아까 얘기한 기획적인 부분, 랜딩 페이지 잘 만드는 부분, 저희가 디자이너 라인도 연결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디자이너 라인까지도 잘 세팅이 되면 이 분야에서 계속 있으면은 그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영업이 되고 입소문이 나는 거죠. 이 페이지 누가 잘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표님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음성 틀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 적성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막 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 이런 거 있죠. 근데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하면 포인트가 뭐냐면 막 밤을 새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발전 속도가 빨라.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면 나머지 부분도 같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인턴이라든지 직원 개념으로 해서 쭉 가는 기간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거나 아니면 뭐 자영업이라든지 이렇게 가는데 올리고 싶다는 거는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부터 올리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실무를 또 많이 해보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부족한 게 실전이에요. 실전 실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6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배워도 결국 거기서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데 컨설턴트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컨설팅 광고주한테 가서 컨설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설팅은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게 결과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저도 어려워요. 왜냐면 결과를 못 내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컨설팅 업체가 못 크는 이유가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 다른 질문. 그럼 제가 이런저런 실전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기회를 이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가장 좋은 거는 보험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보험도 그래요. 네. 회사가 주는 게 있고 내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예. 어쨌든 내가 해서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오셔서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발전하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느리지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내가 만든 랜딩 페이지로 기획한 랜딩 페이지로 키워드 광고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10만 원씩만 생각해서 광고주가 들어왔어. 직접 만나서 내 광고주잖아요. 그러면 이 A부터 Z까지 또 배우는 거야. 랜딩부터. 그러면 이게 완전히 실전이 돼서 이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광고주 한 명, CPA 광고든 어떤 광고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유지를 해줘. 한 번 들어온 광고주는 계속 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고주 때문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또 벌고, 또 벌고, 다른 광고주 때문에 또 벌고. 그러시면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는데, 네, 일단 기획하고 랜딩 부분부터 좀 하시면서 내가 이제 좀 더 올라가고, 광고를 보는 눈, 그 분야에 대한 분야별로 공부가 좀, 스터디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도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역으로 좀 보고, 기존에 있는 내가, 어, 개인회생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개인회생 홈페이지를 10개, 20개는 봐야 돼요. 저 샘플 예전만 다른 경쟁사 샘플 포인트가 뭔지.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장님 만나서 물어봐야 돼. 아, 이거의 포인트는 뭡니까? 사람한테 직접 듣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정리가 되면 한 번 얼굴 뵙고 그분이 뭐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이런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그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그거 아세요? 개인회생은 자산이 빚보다 많으면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낮고 높아야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해주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산 신청을 해서 그래도 전액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남아있는 금액을 빚을 상환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신용회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분야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진복 대표님, 저기 평소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요거 저번 주에 저기 뭐 참여 못 하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오늘은 자료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1대1로 많이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거요. 평소에 궁금하신 거, 예,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왜 김하성 대표는 수염을 안 깎아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제가 여기 요새 일을 많이 해서 여기 뽀드락지가 났어요. 그래서 못 갖고 있어요. 가능하시면 내일 오시면 좋고요. 그, 어쨌든 질문도 해보시고 평소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하셔서 질응답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해진 교재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시면 따라는 오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조금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 좀 하시면 좀 좋습니다. 다른 뭐 마케팅에 관련된 걸로 뭐 어떤 책이나 뭐 이런 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어 사이트라- 유튜브 보시면은 미국의 유명한 브랜드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그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브랜드에 대해서 영화한 것도 많아요. 맥도날드 그 형제의 이야기,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보셔도 좋지만 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15분짜리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압축해서 보는 거, 그거 보면 거의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주변에 이제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나 수요가 많잖아요. 근데 네. 제 지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할 때도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좀 이 영업을 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드릴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가 뭐냐면, 보시면은 저희가 그 교육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기, 조간신문을 봐라. 그러니까 신문에 다 있어요. 경제, 역사, 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그 기자의 글쓰기 과정 들으셨죠? 네. 기자의 글쓰기처럼 사설을 보면서 내가 글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터라는 사람은 지식도 많아야 되고 들은 것도 많아야 되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줘야 되고 이쁘게 말해야 돼. 근데 이쁘게 말하려면 내가 글 쓰는 연습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이쁜 여자인데 말하면은 욕설만 하는 여자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여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약간 외모는 모르겠으나 조곤조곤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들이죠. 예, 그런 여자들이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신문을 읽고 한 달에 책을 2권 이상 봐라. 2권은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도 되고요. 무조건 읽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책을 읽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읽으라고 했냐면은 식객 있죠. 식객이나 허영만 만화나 신의 몰빵류나 이거를 만화책으로 정보를 얻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지식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협지 같은 것도 배우라고 해요. 보라고 해요. 판타지 같은 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관. 근데 이제 서양 판타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서양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세 세계관 기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요새 뭐 마왕이 나오는 세계관 이런 그런 것도 다 듣고 보면 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웹툰 업체가 마케팅을 의뢰하면 될 거예요. 평소에 내가 안 읽어놨어. 애매하죠. 그래서 좀 신문을 보고 신문을 사설을 보면서 기자의 글쓰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영화로 보면서 브랜드를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하듯이 어떻게 해요? 지금 공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회사에 있을 텐데 저거 있어요. 다큐멘터리 중에 그 대국불기라고 있어요. 대국불기를 보면 그 서양 포르투갈 문화에서부터 1500년대, 1400년도부터 쭉 그 서양의 그 강대국들의 흥망성쇠가 쭉 와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면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미국이 어떻게 해서 강대국이 됐는지. 그런 게 보여요. 다큐멘터리를 많이 봐라. 대국불기 혹시 모르시죠? 아니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역사를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를 좀 회사 저 TV를 가끔 보시면 재미있는 걸로 전문적인 요소로 쫙 풀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전문적인 걸로 뭐 우리 근대 무기, 뭐 경제 사상, 뭐 정치 사상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전문적인 BBC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쭉 풀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구해서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큐멘터리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런 지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편중되지 않게 좀 많이 받아서 공부를 해라. 책 읽고 싶으시면은 저 고구려 책 1, 2, 3 가져가서 배우시면 굉장히 그 고구려가 낙랑을 어떻게 병합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고구려가 어떻게 그 강대국이 됐는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 역사, 인문학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브랜드에 관한 것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브랜드라든지 외국의 브랜드는 이렇게 해서 마케팅 성공했다. 이런 사례가 이렇게 좀 굉장히 하는 게 많아요. 많죠. 좀 머리 지진나죠.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실생활하고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기 오늘 저 고구려부터 책 가져가서 한 달 안에 읽고 저기 제가 그러면은 대국불기 이렇게 치시면은 나와요.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그렇게 보세요. 보면 내가 몰랐던 지식이 계속 쭉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 서양 역사나 인문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브랜드 네이밍 정할 때 그 네이밍을 하나 해주면 200 정도 받거든요. 300? 근데 이 브랜드 네이밍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든 게 있어야 정하지. 그러니까 팔라딘이라는 얘기가 그 발키리라는 게 창공의 수호자예요.
발키리라는 게. 팔라딘은 성기사야.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라딘이라는 의미가 이런 얘기가 뭐 무엇을 지켜주는 그런 브랜드 의미를 할 때 팔라딘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실제로 팔라딘은 미국에서 그 자주포 이름이 팔라딘이에요. 방어해 준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 이런 거는 단시간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정리할게요. 일단 신문을 봐. 예. 기자의 글쓰기 연습하시고 신문을 보시고 한 달에 2권. 만화책이든 뭐든 다 좋으니까 그냥 봐. 그러니까 식객 같은 게 좋아요. 처음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재밌어서 보는 거.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들 봐요. 어떤 책이든 좋아요.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머리가 회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다큐멘터리나 인문학에 관련된 거나 역사에 관련된 거는 조금 봐라. 그 정도. 그러면 되죠? 네. 간단하지만 복잡해요. 요거는 30년 이상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 얘기를 하면 거의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줘요.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30년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죠. 자, 또, 없다. 신문은 꼭 읽으세요. 2만 원이래요. 네. 근데 신문에 모든 문화가 있는데, 광고주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문이나 뉴스에 본 걸 그 대행사 직원한테 물어봐. 너 이거 봤어? 예,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지? 떠봐. 떠보는 애들이 있었고. 왜 자기가 잘난 체 하고 싶은 애들 있잖아. 그러면 그럴 때는 대답을 약간 톤을 다운해서 전 잘 모르겠지만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괜히 잘난 체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그러면 끝나. 그 빠져나갈 구멍을 내놓고 이제 겸손하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광고주보다 내가 한 발 앞서가야 돼요. 트렌드나 모든 게. 근데 광고주한테 아는 체 할 때는 반보만 앞서가고 있다. 그것도 조금만. 그러니까 내가 낮추면 광고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광고주가 으쓱대면서 일을 줘요.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따기 전에 약간 읍소를 해야지. 약간 내려가야지. 자, 본인도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호감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근데 뭐 물어보면 요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짧게. 요 정도.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은데 알아도 아는 체는 안 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받을까요? 질문? 네. 2개? 2개만 할까? 아니 하나만. 하나만. 네. 그냥 그 광고주를 저한테 오더를 주는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런 과정의 팁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한. 그건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아까여서 이제 그 공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카페 활동 있잖아요. 예. 카페는 내가 우리 그때 MMP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내가 글 쓰면 상위로 올라가요. 내 글이. 근데 블로그는 상위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카페랑 블로그를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유튜브도 중요하고, 스레드도 중요한데, 어쨌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전문가. 전문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광고주가 불렀잖아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원하는 걸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견적서 줄 테니까 하실래요? 마실래요? 이렇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광고주 얘기 듣고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걸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까 랜딩처럼 한 10번 이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옆에서 돌아다니면서 질문도 하고 회의 한 시간씩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은 막막하지만 그래서 제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 같이 동반해서 같이 좀 당연하죠. 요청하면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가서 뭐 500짜리 내가 가면 5천짜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반반 반띵만 해도 1,000만 원, 1,000만 원, 5천은 1,000만 원이니까 500, 500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옆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 포인트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거 긴 거를 근데 끝나고 이제 그 광고 리포트를 쓰잖아요. 애드 브리프 그다음에 광고 저기 미팅 리포트를 쓰면 거기서 정리가 쭉 되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고 이 이후에 이렇게 써야 되고 제안서 견적서 이렇게 줘서 이렇게 줍니다. 일정 다 나오고 이 사람은 할 것 같으니까 좀 더 푸시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개사 하는 영상에서 보시면은 포인트가 뭐냐면 결론은 실행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맨땅 헤딩 하듯이 그냥 딱 들어가면은 이진복 대표님도 그렇지만 지금 광고주가 문의가 와서 내가 영업을 가야 돼. 미팅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진복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장문희 대표님도 그렇고 가라고 하면은 가서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러니까 우리 인턴 직원들도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 디테일하게 시키고 체크해주고 질문해주고 하거든. 근데 그게 모르니까 스트레스지. 그 친구들은. 근데 한 6개월 지나면 똘똘해져요. 굉장히 똘똘해져요. 이쪽은. 그리고 미팅도 같이 하고 와도 같이 받고 갈 때도 같이 하고. 그래서 대표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쪽으로 오는 광고주님도 미팅에 참여해서 뭐 이런 거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참여를 그 뒤까지 그러니까 미팅 이후에 그 뒤과정까지 계속 해보면 이것도 랜딩 페이지랑 똑같아요. 한 10번 하면 이제 자신감이 있죠. 네, 이게 말로만 이렇게 미팅하세요, 영업하세요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예. 진짜 제가 느끼지만 제가 이제 초기에는 제가 다 가르쳐 줬으니까 온라인 대행사 창업하세요라고 그랬거든요. 창업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인 창업부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이. 요번에 우리 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한 두세 달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것처럼 되게 힘들다는 거죠, 이게 안 해본, 해본 사람은 쉬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 내가 그렇지만 나보고 보험 상품 다시 짜라고 그러면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해주는 거대로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일 잘하면은 저기 내 보험 2개 넘겨줄게요. 관리인 넘겨줄게. 신한이야. 그래서 그건 그렇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표님, 대표님 계세요? 자, 대표님 들어오셔서 제가 5차 강의 간단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실제 해봐야 돼요. 근데 하기가 어렵죠. 이런 쪽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안 해본 거에 대해서 해봐야지 여러분의 점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 상품이 되게 어려워요. 광고 대행이라는 게, 왜냐면,
광고주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소비자들에도 알아야 되고, 파트너들한테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기수가 해야 할 게 뭐냐면, 홈페이지 만드는 거, 키워드 광고하는 거, 블로그, 카페,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이 끊겼는데, 블로그, 카페, 유튜브로 이 스레드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광고주를 모객하는 힘을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한 달에 거기서 한 명, 두 명이 들어와도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한 명만 광고주를 계속 올려도 거기서 돈 나오지, 내가 그 모객해서 한 광고주에서 돈 나오지, 이 돈이 계속 이게 한 달 한 달이 계속 연장이잖아요. 우리는 CPA 광고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그 대표님도 그럼 홈페이지를 기획하고 만드는 거, 키워드 광고 해보는 거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그 개인 성향에 따라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무엇부터 잘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DB 요거 보시면 DB 인입이 아웃바운드 영업이잖아요. 원래는 옛날에 전화 영업하고 팩스 영업하고 우편 뭐 저기 이메일 보내고 그다음 팩스 영업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되게 떨어지죠. 근데 하루에 그렇게 100개씩 하면은 한 달에 3만 건이에요. 1년이면 30만 뭐 50만 건이 돼요. 그게 쌓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웃바운드는. 그래서 그 신입사원들 처음 왔을 때 그 명함 가지고 지식산업센터라 돌아다니면서 다 명함 받아오라고 하죠. 그래서 한 달에 네가 명함을 몇 개? 100개에서 200개 네가 이렇게 갖고 다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명함도 받고 주고 하면서 이제 인맥이 되는 건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인바운드. 그래서 지인 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받는 거. 그다음에 내가 그, 그, 그 블로그, 카페,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걸로 통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 소스가 1, 2, 3 이렇게 구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 분야예요, 지금. 지금 우리 이제 그 AI 그룹이 이제는 이제 좀 정해서 이제 광고도 하고 해야 되겠다. 인바운드 DB를 받아서 어쨌든 광고를 돌려야지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CPA 광고, 여러분, 그래서 CPA 광고는 뭐냐면은 코스트 퍼 액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해서 그렇지만 내가 광고를 했는데 결과를 보장해 주는 광고. 내가 광고를 했는데 결과를 보장해줘요. 어때요? 편하죠? 근데 광고주는 많은데 이걸 해주는 회사는 별로 없어. 그 중에 한 회사가 우리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잖아요. 편하죠? 그래서 DB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걸 DB 마케팅 CPA 광고라고 해요. DB는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CPA 광고하고 키워드 광고 CPC, 키워드랑 CPA 광고는 두 개가 이제 좀 같이 가요. 그래서 이 광고를 같이 가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CPA 광고를 공급해 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광고주는 거의 확보된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만 확보만 하면 돼. 근데 파트너는 우리 회사가 거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주만 갖고 오면 되는 거고, 이게 그러면 이제 광고주도 있으니까 파트너를 구하기도 쉬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광고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하죠. 원래 세팅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있는 거대로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돈을 써서 마케팅 인바운드를 하지 않을 거면은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스레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DB를 하루에 한 달에 두세 개만 받으면 그중 하나는 됩니다. 그리고 아까 CPA 마케팅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CPA 마케팅 하면요.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대표님이 하는 부분이죠. 랜딩 페이지나 이런 거 몇 개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더 고도화하는 거. 근데 나는 랜딩 페이지도 하고 랜딩 페이지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좋았어. 근데 그걸 블로그에 썼어. 그럼 사람들이 보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누구야? 나도 해줘. 그렇잖아.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를 잘 만든다는 건, 홈페이지를 잘 만든다는 건, 검색 광고를 잘한다는 건 이 광고가 이렇게 선순환이 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유튜브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전환율이 원래 3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내가 했더니 2만 원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전화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신 자기만의 실행사를 20군데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광고주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풀어줄 만한 파트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20군데 정도 있으면 또 그게 또 돈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개를 풀어주는 거랑 100개가 이제 보통 7만 원 하니까 700이잖아요. 근데 내가 실행사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개가 아니라 1000개잖아. 그럼 7천만 원에 수익이 1,400에 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뭘 번 거냐라 해서 요번 거는 영업을 하거나 기획을 해주거나 그다음에 내가 SNS를 잘 해주는 거. 그 SNS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한테 이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검색 광고나 유튜브 광고나 이제 이런 광고를 하려고 하면 이런 그 광고주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CPA 광고는 30%, 그리고 구글 광고 같은 거 70%. 구글 광고가 훨씬 더 돈이 세죠. 한 번에 소비하는 게 많으니까. 뭐 한 번은 억대로 나간다고. 근데 거기서 랜딩 페이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억대로 했는데 다른 데서 3만 원인데 내가 2만 원 뽑았어. 완전히 어깨 뽕 놓고 다니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님 보고 혼자서 잘해. 네가 알아서 알을 깨고 나와야 네가 뭐 병아리가 돼. 이거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데리고 봐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냐? 문화를 몰라요. 이 문화. 영업하는 거, 미팅하는 거, 보고서 쓰는 거, 제안서 쓰는 거,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그 문화의 시작은 용어의 시작이고 여러분들이 실제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광고주 미팅 있을 때 제가 공지할 테니까 참여하시면서 들어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영업이에요.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해야 되는데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그다음에 광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SNS 쪽 여러분들이 이걸 구축해 놓으면 여러분들 직접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넘겨주고 총 매출액 10% 먹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미생이잖아요. 다 미생이죠. 그러니까 영업은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직종인데 그게 가장 어딜 가든 영업이 맨 위에 있어요. 왜? 팔아야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 바탕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제가 가르쳐 주는 거에 이제 기본이 되죠. 여러분들이 영업을 잘하고 무엇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아야 답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대표님도 보시면 결과만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는 5%예요. 95%는 여러분들이 묵묵히 스트레스 이겨내고 공부하고 내가 준비하고 이런 거예요. 95%예요. 5% 결과는 사람들이 팍 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결과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란 부분은 배울 게 되게 많은 과정이고 하나하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 잘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이진복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부터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하는 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우리 회사에 오셔서 계속 물어보면서 나를 들들들 볶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때 질문하고 결과치 얻어가고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중강의만 들어오셔서는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케터가 되면은 여러분 브랜드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5년 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습 과제가 뭐였냐면 5년 후 내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뭐냐면 5년 후 내 자기소개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서. 그걸 쓰라고. 내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해보라고요. 5년 후 내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50억 건물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주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20% 비용만 있으면 인수합니다. 대출 받아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5년 후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책도 쓰고, 그렇죠? 뭐, 그 다음에 뭐, 방송에도 나가고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나하나 꿈을 이뤄나가면 여러분들이 성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목표를 설정을 못해요. 내가 무엇을 되겠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어,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목표를 가지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게 이제 끝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행사 창업하면 이런 구글 광고, 유튜브 광고,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넓혀가요. 보시면은 저기 제보나 저 자료들 있죠. 저기 보시면은 저게 다 요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150장, 200장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지금 줘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줘도 몰라요. 왜? 지금 자료도 버거워하시니까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재미로 기업의 광고주를 모객할 때는 뭐냐면 명함 사이트 아세요? 이제 로고 사이트 보셨죠? 그러니까 로고랑 명함을 해줄 수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로고를 그러니까 명함을 바꾸는 회사들이 여러분들의 연락이 옵니다. 근데 명함은 여러분들이 그 그냥 제작하는 회사랑 손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로고만 제작해 주면 돼요. 그래서 로고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윅스. 여러분들은 홈페이지를 내가 만들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주는데 윅스로 홈페이지 만들면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들. 6페이지 정도 세팅하는데 하루 정도 걸려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도 150 벌어요. 그래서 기획을 잘하고 광고주가 무엇을 원하고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계속 얘기하지만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깔아놓는 거, 그다음에 그걸 보고 들어와서 하는 거에 대한 거, 광고. 광고가 가장 직관적이죠. 광고를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잘 만들면은 브랜드 블로그 관리대, 그러니까, 이게 관공서나, 그 다음에 그 글로벌 기업이나 이런 그 상위 500기 정도 되는 기업들이 자기네 블로그로 그러니까 브랜딩을 하는 거를 브랜드 블로그라고 해요. 요거 하면 기본적으로 한 업체당 보통 300에서 500 정도 받습니다. 괜찮죠? 계속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것도 이게 PT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어쨌든 받으면 되게 좋아요. 뿌듯해. 내가 뭐 샤넬을 좋아하는데 샤넬에서 나한테 맡겼어. 내가 샤넬을 했어. 돈을 떠나서 좋겠죠?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되게 많아요. 홈페이지도 있고, 랜딩 페이지 제작 있고, 영업 있고, PT도 있어요. 할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십시오. 자, 브랜드하고 브랜딩은 뭐냐면,
그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만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벽돌이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량품이 나온 거예요. 불량품이 나니까 얘가 얘네가 추적을 못 하는 거야. 누가 불량품 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벽돌 뒷면에다가 이 작업한 조의 이름을 쓴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래서 이름을 새긴다라는 의미가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소비자의 심장에 새긴다. 내가 생각하는 브랜딩의 의미는 죽어도 나는 이거는 이거야. 죽어도 나는 샤넬이야. 이런 거 있죠? 루이비통 싫어. 난 샤넬이 좋아.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고요. 브랜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돌에 새겨진 게 브랜드고요. 새긴다라는 거는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를 알아야 브랜드 블로그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브랜딩이 뭡니까? 브랜딩이라는 의미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 이렇지만 저는 소비자의 심장에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멋있죠? 그 대답 하나로 5천만 원을 따을 수도 있어요. 6천만 원을 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 카페, 블로그, 워드프레스 이렇게 가는데요. 이제 수출 업체들은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 요게 명함 여러분들 이렇게 명함 디자인해 주는 사이트예요. 로고 디자인 같은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요 사이트 가시면 브랜드 크로우도 이 사이트가 괜찮아요. 예. 좋네요. 거의 마무리됐어요. 예. 요것만 보고 있어요. 구글 알고리즘이에요. 2020년 최신 알고리즘인데, 이런 알고리즘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최적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네이버 최적화 시켜라 그러면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안 해봤어.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메인 키워드 하나에 서브 키워드 세 개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근데 로직을 알았다고 신나. 근데 해봐. 못해. 그래서 요번 주 여러분들 토요일 날 이걸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최적화 로직을 실제로 2번 정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주가 원하는 건 이런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해라.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신문도 있고, 지식은 이렇게 가고, 마인드맵을 잘 써라. 항상 기획을 하는 거에서 제일 첫 번째가 마인드맵이에요. 이렇게 그려. 생각해. 근데 네. 마인드 맵들이 다 유료가 많아서 좀 알마인드는 무료입니다. 그 알마인드 는 무료입니다. 이제 알마인드가 종료가 돼 있는데 아무튼 찾아볼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는 무료던데 그 스케치북 같은 거에서 먼저 아이디어만 쭉쭉쭉쭉 하는 거예요. 그럼 분류별로만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계세요. 자, 비타민과 진통제 이게 뭘까요? 병주고 약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비타민은 없어도 살아가요. 예. 진통제는 없으면 힘들죠. 살아가기 힘들죠. 여러분들이 진통제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됐어요. 거의 끝났어요. Q&A 됐고요. 네, 저도 거의 끝나갔습니다. 가세요. 이진봉님, 들어만 오신 거 아니죠?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 하려고 해요. 저기 뭐야. 대신 여러분들한테 이진봉님 안 계세요? 음,
이진봉님, 저기 안 계신 것 같아서, 요번 거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음. 제가 제니님한테 감사드린다는 게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이게 벌써 이게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 one of the greatest jobs of marketing in the universe has ever seen is Nike. Remember, Nike sells a commodity. They sell shoes. And yet, when you think of Nike, you feel something different than a shoe company. They don't ever talk about the products. They don't ever tell you about their air soles and why they're better than Reebok's air soles. What does Nike do in their advertising? They honor great athletes and they honor great athletics. That's who they are. That's what they are about. But Apple's about something more than that. Apple, at the core, its core value, is that we believe that people with passion can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We were up till 3 o'clock last night finishing this advertising up, and I want to show it to you in a minute, see what you think of it. I've been back about 8 to 10 weeks, and we've been working really hard. And what we're trying to do is not something really highfalutin. We're trying to get back to the basics. We're trying to get back to the basics of great products, great marketing, and great distribution. And I think that Apple has pockets of greatness, but in some ways has drifted away from doing the basics really well. And that gets us to the marketing side of things. To me, marketing's about values. This is a very complicated world. It's a very noisy world. And we're not going to get a chance to get people to remember much about us. No company is. And so we have to be really clear on what we want them to know about us. Now, Apple, fortunately, is one of the half a dozen best brands in the whole world. Right up there with Nike, Disney, Coke, Sony. It is one of the greats of the greats, not just in this country, but all around the globe. And but even a great brand needs investment and caring if it's going to retain its relevance and vitality. And the Apple brand has clearly suffered from neglect in this area in the last few years. And we need to bring it back. The way to do that is not to talk about speeds and feeds. It's not to talk about MIPS and megahertz. It's not to talk about why we're better than Windows. The dairy industry tried for 20 years to convince you that milk was good for you. It's a lie, but they tried anyway. And the sales were going like this. And then they tried Got Milk, and the sales have gone like this. Got Milk doesn't even talk about the product. Matter of fact, it focuses on the absence of the product. But the best example of all, and one of the greatest jobs of marketing in the universe has ever seen is Nike. Remember, Nike sells a commodity. They sell shoes. And yet, when you think of Nike,
you feel something different than a shoe company. In their ads, as you know, they don't ever talk about the products. They don't ever tell you about their air soles and why they're better than Reebok's air soles. What does Nike do in their advertising? They honor great athletes and they honor great athletics. That's who they are. That's what they are about. Apple spends a fortune on advertising. You'd never know it. You'd never know it. So when I got here, Apple just fired their agency. They were doing a competition with 23 agencies that, 4 years from now would have picked one. And we blew that up, and we hired Chiat, the ad agency that I was fortunate enough to work with years ago. We created some award-winning work, including the commercial voted the best ad ever made in 1984. We started working about 8 weeks ago, and the question we asked was, our customers want to know who is Apple and what is it that we stand for? Where do we fit in this world? And what we're about isn't making boxes for people to get their jobs done, although we do that well. We do that better than almost anybody in some cases. But Apple's about something more than that. Apple, at the core, its core value, is that we believe that people with passion can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That's what we believe. And we've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people like that. We've had an opportunity to work with people like you, with software developers, with customers who have done it in some big and some small ways. And we believe that in this world. People can change it for the better. And that those people that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that actually do. And so what we're going to do in our first brand marketing campaign in several years is to get back to that core value. A lot of things have changed. The market's a totally different place than it was a decade ago. And Apple's totally different, and Apple's place in it is totally different. And believe me, the products and the distribution strategy and the manufacturing are totally different, and we understand that. But values and core values, those things shouldn't change. The things that Apple believed in at its core are the same things that Apple really stands for today. And so we wanted to find a way to communicate this. And what we have is something that I am very moved by. It honors those people who have changed the world. Some of them are living, some of them are not. But the ones that aren't, as you'll see, you know that if they ever used a computer, it would have been a Mac. And the theme of the campaign is Think Different. It's the people, honoring the people who think different and who move this world forward. And it is what we are about. It touches the soul of this company. So I'm going to go ahead and roll it, and I hope that you feel the same way about it I do.
So that puts it out there. That puts us out there saying this is who we are. This is what we stand for. I don't know, do you like it? Yeah. Good. I know that some people will criticize us for, you know, not talking about all those things about why we have better plug and play. But we've got to let people know who Apple is and why it's still relevant in this world. 이 영상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말이 있죠. 애플이 누구이고 왜 애플이 알려야 되는지, 애플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근데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의 전달이라고 합니다. 가치의 전달. 그러니까 광고주가 갖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것이냐.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고주한테 직접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광고주의 가치 전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했었고, 뭐가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마무리 짓고요. 이진봉님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서 나갑니다. 이 영상은 끝나고 저기 녹화본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요. 네, 질문 있으세요? 없으신 것 같아서 종료합니다.